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네, 북한은 이번 회담의 성과로 러시아와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었다고 강조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5박 6일간의 러시아 극동지역 순방 일정을 마치고 평양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동안 우주기지뿐만 아니라 이 육해공을 아우르는 군사 시찰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면 이 오늘 마지막 일정을 보면 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유학 중인 북한의 학생들을 만나기도 하고 바다 코끼리 공연도 보고 발레 공연도 봤다고 하는데 뭔가 대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역대 최장기 해외 체류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정을 끝내는 모습을 보니까요. 예. 사실 이 북한과 러시아에서 양국이 정상회담을 한다고 했었을 때 예. 사실 뭐 군사 협력이나 무기 거래를 위한 그런 정상회담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사실 양국 간의 전통적인 유대를 강화하고 또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행보를 보면은 뭐 처음에 이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방문하고 유리 가가린 전투기 생산 공장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태평양 함대를 방문했단 말이죠. 예. 누가 보더라도 사실 이제 군사적인 협력, 무기 거래를 위한 그런 네. 정상회담이었던 걸로 보였잖아요. 그래서 네. 일정도 다 끝나가는 마당에 뭔가 조금 인간적인 모습도 보이고 문화 교류를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 학생들도 좀 만나고 이런 뭘 했다고요? 네, 서커스도 바다 가려고. 코끼리도 보고 그렇습니까? 네, 예, 잠자는 예. 숲속의 미녀 네. 발레도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우선 방문 일정 굉장히 촘촘하게 짰는데 숙박은 달랐거든요. 네. 잠은 아무래도 그 평양 스타곤 전용 열차에서 묵었던 것으로 네. 나타나는데 5년 전에 이제 정상회담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네.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전용 비행기가 있잖아요. 네. 에어포스 원이라 그래가지고 뭐 날아다니는 백악관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최고의 뭐 집무 시설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적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온갖 방어 시스템도 다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정은 뭐 아버지 김정일도 마찬가지죠. 비행기를 안 예. 타고 다녀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열차를 거의 에어포스 원 수준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방탄 장비는 물론이고 뭐 최고의 집무 시설 그리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대응을 할 수 있는 무기 체제를 다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그 김정은이 굉장히 좀 신변 위협을 뭐 많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평소에도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해외에서 체류를 하는데 혹시라도 뭐 5년 전처럼 뭐 그 러시아 어디 다른 숙소에서 네. 자다가 좀 신변에 뭐 좀 위험을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마 이 열차에서 자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차에서 잤던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이번 일정 과정에서 북한 매체도 블라디보스토크 등 뭐 군기지 방문 소식들을 전하기도 했는데 특히 러시아 쇼이구 국방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영접해서 네. 무기 관련돼서 보여주기도 하고 지난 7월에 있었던 북한이 말하는 전승절 네. 그때 쇼이구 장관이 방문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무기 세일즈를 했던 그런 모습과 대비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뭐 그죠. 북한이 얘기하는 전승절에 예. 이 러시아 쇼이구 국방장관이 왔을 때 김정은이 직접 뭐 무기 전람회, 뭐 무기 전시회, 그다음에 무기 공장도 아마 데리고 가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네. 북한의 이 무기를 보여주고 김정은이 직접 설명해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쇼이구 국방장관이 김정은에게 뭐 이 러시아의 이 첨단 전투기 뭐 설명해주고 그런 모습 보니까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치 두 무기 거래상이 서로 무기 보여주면서 우리 이런 무기 가지고 있어 너희 저런 뭐 해가지고 좀 거래하는 예. 그런 모습이 이 연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사실 뭐 아무리 지금 이번 회담의 이번 방러의 목적이 뭐 친선 관계를 뭐 강화하기 유대 강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언론에서 다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무기 거래가 주 목적이었으면 뭐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네.
네, 실제로 김 위원장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직접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 사진이 네.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이제 배포가 맞습니다. 되기도 네, 했는데 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만 마치 지난해 9월에 우리나라 장 차관이 미국의 전략 폭격기를 찾았을 때 그 모습과 흡사하다. 이래서 의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뭐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네. 좀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예, 왜냐하면은 그 말씀하신 미국의 전략 폭격기, 핵 폭격기죠. 핵 네. 전략 폭격기 B-52인데 한국의 국방차관이 그 B-52에 장착이 된 핵탄두를 이렇게 좀 확인해 보는 모습, 이렇게 보는 네.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미 확장 억제, 특히 이제 핵 억제가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의 이 초음속 그 미사일이 사실 엄청납니다. 사실 초음속 미사일 기술은 지금 러시아가 가장 세계 최고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만약에 이제 이것을 북한에게 전수해 준다면은 북한에게 큰 이득이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한번 만져보고 한 것은 그 당시 이제 한국의 국방차관이 탑재된 핵탄두를 확인해보고 했던 것을 조금 염두에 두고 보여주려고 했던 어떤 그런 연출 장면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우리뿐만 아니라 서방이 주목했던 이번 일정, 김정은의 방러 성적표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 포탄과 미사일을 당장 전쟁이 급한 러시아에게 제공을 하고 북한은 뭐 위성 개발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던가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직접 기자회견이나 공동선언문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유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행보를 보고. 네. 북한이 얻은 것이 굉장히 많은 일정이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 다 내줄 것이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네. 좀 보십니까? 저도 다 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예. 러시아가 암만 이 포탄과 탄약, 미사일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북한이 전수받을 수 있는 핵심 군사 기술 이게 등가성이 너무 떨어져요. 예. 이 맞바꿈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푸틴이라면은 이게 한 몫에 다 주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다 줄 것 같지도 않고 조금 찔끔찔끔 주면서 김정은의 마음을 좀 애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밀당을 좀 하면서 좀 쪼개서 주는 것이죠. 그러고 예. 나서 북한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이 무기 지원을 좀 이끌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궁극적으로 이게 뭐 5년이 될지 뭐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핵심 군사 기술이 전부 다 북한으로 전수가 된다고 한다면은 예. 종합적인 성적표로 따지면 북한이 이득을 보는 게 더 맞죠. 네. 북한과의 직접적인 무기 거래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북러가 무기 거래를 했을 때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다 네, 이런 네, 얘기를 또 네, 했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하지만 네. 뭐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좀 흘러갈 것 같아요? 일단 뭐 한국이나 미국 네. 제재를 조금 더 촘촘히 하면서 구동하는 그런 대응이 뭐 가장 좀 실효가 있는 대응이겠죠.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지금 무기 거래를 차단한다라는 것은 사실 전쟁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고 결국은 제재 강화인데 지금 예. 한국과 미국, 일본과 같은 주요 국가 유럽의 나토 동맹 국가들이 네. 개별적인 제재를 구동하고 있기도 하고 또 같이 하는 제재도 있습니다. 그런 제재를 연계해서 더 촘촘히 구동을 한다면 더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뭐 며칠 전에 박진 장관이 얘기했던 플랜 B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미국이 조금 앞장을 서야겠죠. 네.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제재가 있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굉장히 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재를 더 부과를 했거든요. 제재를 더 부과를 했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제재 대상국에 미국의 동맹 국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튀르키예도 제재를 당했고 미국의 동맹 국가거든요. 나토 동맹국이고 예. 핀란드 새로운 나토 가입국이죠. 핀란드도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동맹국이라도 제재를 어길 경우에는 그 후과가 따를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제재가 러시아만을 대상으로 한 제재였다면은 그런 제재를 어기는 삼국
삼국조차 제재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삼국의 정부나 기업, 은행도 제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제 소위 말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인데 이 카드를 본격적으로 조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뭐 제재라 그러면 수출 통제고 금융 제재인데요. 네. 금융 제재의 경우에도 지금 미국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불법 자금을 취득하는데 만약에 지금 당신 국가의 은행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다면은 국제 결제 시스템이라 그러죠. 스위프트에서 그냥 추방시킬 수도 있으니까 경고를 계속 날리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훨씬 더 강력하게 부과할 수 있고요. 네. 그게 또 어느 정도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고 만약에 제대로 부과가 되고 세컨더리 보이콧이 본격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면 아마 러시아와 북한도 상당히 아플 거예요. 네.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북한과 러시아가 만나서 북한의 포탄과 미사일을 거래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섰을 때 네. 전황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미 합참의장의 발언도 네.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북한제 무기의 성능이나 정확성을 좀 낮춰본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다면 이번 두 북러의 만남에 네. 미국이 원래 전략을 대응을 했던 그런 방식들이 네.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이 제공하는 무기들이 좀 정확도도 떨어지고 성능이 예.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또 감안을 한 것 같고요. 밀리 예. 합참의장이. 그리고 이게 뭐 제대로 된 탄약과 포탄을 제공하더라도 게임 체인저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의 양상을 띠고 있고 사실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역시 무기고가 바닥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서방 국가들이 그래도 열심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는 그러지 못한 상황이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제2의 대공세를 준비 중이라 그러는데 만약에 충분한 포탄과 탄약을 러시아가 구비를 한다 그러면은 이 제2 대공세가 성공하기 좀 어렵겠죠. 러시아의 방어선을 뚫기가 어려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전황을 러시아가 역전시킬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예. 북한이 준 포탄과 탄약으로 전황을 역전시킬 수는 전세를 역전시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네. 측면에서 게임 체인저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그 우크라이나 지원 정도를 유지해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략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저는 잘못한 행동이나 악행에는 이 후과가 따라야 되는 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더 본격적인 무기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 또 러시아와 밀착을 한 김 위원장의 다음 행보는 중국이 될 거다 이런 관측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실제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내일 러시아를 방문하게 되고 뭐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려했던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본격화되는 거 네.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동북아시아에서 이 진영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뭐 한미일 안보 협의체도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이고 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중러 협력도 더 강화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큰 구도 하에서 큰 그림 안에서 중국 역시 북한과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그런 전략적인 어떤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가면은요. 네. 중국은 분명히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조금 불편한 기색, 뭔가 거리를 두려는 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북한은 분명히 지금 러시아에게 무기 지원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북한이 원하는 그런 어떤 이 군사 기술도 전수해줄 의향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 북러는 조금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와 함께 하지만 그래서 이제 뭐 자유주의 국가와 싸움을 해야겠지만은 싸우더라도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링 안에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예, 링 안에서 이종 격투기를 하더라도 링 안에서 치열하게 안에서요? 그 규칙과 뭐 그런 걸 갖다 놓고 싸우는 것이죠. 예. 여기 물면은 반칙인데 왜 여긴 무냐 뭐 이러고 싸우는데 북한과 러시아는 링 밖으로 나갔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링을 태워버리려고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중국은 상당히 불편하죠. 중국은 여전히 이 국제 이 공급망이라 그러죠. 공급망에서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이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위상도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그 북한과 러시아와는 조금 거리를 두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 큰 흐름, 북중러가 함께하는 이 큰 흐름에서 이탈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북중러가 뭐 연합 군사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위협적인 훈련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좀 조직화된 훈련을 하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내일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게 되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물론 이제 AP통신과의 이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북러의 만남, 군사 밀착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좀 담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저 러시아에게 뭐 엄중한 경고를 해야겠죠. 네. 지금 유엔 총회 연설 아닙니까? 예. 이 유엔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잖아요, 러시아가요. 네. 자기네들이 찬성해서 통과시킨 유엔 결의안을 지금 앞장서서 위반하겠다라는 것인데, 물론 이제 조금 수위 조절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모든 제안 안에서 지금 뭐 북한과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뭐 누가 보더라도 지금 뭐 무기 거래가 진행될 것은 불보듯이 뻔한 상황에서 사실 지금 러시아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행동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2차 대전 이후에 출범한 유엔 체제, 그다음에 국제법, 엄청난 심각한 도전이거든요. 네. 그런 어떤 위법성, 위중함을 저는 이번 유엔 총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보다 많은 국가들이 이런 규탄 대열에 동참을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외교전이잖아요. 보다 많은 국가들이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동참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북한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결국 러시아로부터 이런 기술 저런 기술을 전수 받아가지고 소위 핵무력을 완성시키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행여라도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늘 뭐 한국과 미국이 같이 얘기했지만은 그것은 바로 너희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거기에 덧붙여서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예. 조건 없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 메시지를 덧붙인다면 금상첨화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